안녕하십니까. 멘토입니다. 자, 이제 매일기보 9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1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수요의 법칙. 2번,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플러스 구매력, 이게 유효 수요였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다. 지금 그 개념이 나왔네요. 이때 이 경제력은 자신의 돈, 지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빌린 돈, 금융도 포함된다는 말씀드렸던 것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의 금리가 인하되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그만큼 유효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4번, 순유입 인구가 어떤 지역에 증가하게 되면 그 말은 빠져나간 사람과 들어온 사람을 따졌을 때 그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주택이 필요할 거니까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준답니다. 당연히 주택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 5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럼 곡선의 이동이면 얘는 곡선의 변화네요.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였던 게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수요의 변화였다. 뭐가 변했을 때 변하는 거다? 가격 이외에. 그래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수요량의 변화만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해서 원래의 곡선 밖으로 삐져나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곡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되더라. 얘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제 찾는 거죠. 기업, 수요자의 실질 소득의 증가랍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럼 기억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보기 중에서 기억이 없는 애들을 지우는 거죠. 2번에 기억 없죠. 그 다음 5번에도 기억이 없네요. 둘을 지우고 그 다음 니은, 거래세가 인상된대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부동산 사시겠어요? 당연히 안 사겠죠.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겠죠. 그럼 니은이 보기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니은이 들어있으니까 지우고 그럼 1번과 2번에는 지금 4번에는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는 디귿은 어차피 똑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실제로 푼다면 디귿은 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리을의 포함 여부를 판단할 텐데 지금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디귿, 대출금리가 하락되면 그만큼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유효 수요는 증가하더라. 그리고 공급도 증가하겠죠. 얘는 수요 증가 요인이 맞습니다. 그 다음 리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래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상승될 것 같으면 지금 살까요? 안 살까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이에요. 그래서 리을이 들어있는 4번이 맞겠죠. 그러면 가격 상승 예상과 가격 하락 예상은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가격 상승이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건데 지금 팔까요? 안 파니까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왼수에서 했듯이 수요는 증가했고 공급은 감소했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현재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면 현재 가격도 상승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가격 상승,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얘를 판단할 때 그래서 현재 가격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가격의 상승은 오로지 초과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럼 초과 수요는 증가,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럼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됐다면 가격 하락 예상은 앞으로 가격이 하락될 거로 예상이 된다면 지금 사실 거예요? 안 사겠죠.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럼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때일 거라면 지금 팔아야 되겠죠. 공급은 증가할 거예요. 하락하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그럼 수요가 감소했고 왼수, 공급은 증가했다면 초과 공급이네요. 그럼 현재 가격은 하락합니다. 똑같죠? 그래서 가격 하락 예상이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래서 현재 가격은 하락하더라. 반대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현재 가격 하락 예상이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것인데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공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 판단은 현재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가격 하락 예상, 현재 가격도 하락. 가격의 하락은 초과 공급에 의해서만 나타나더라. 초과 공급은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었을 때더라. 그래서 이 부분, 수요 감소, 공급 증가를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인구 감소되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골라보래요. 그럼 모두 몇 개인지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감소겠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좌측 이동이니까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감소를 찾는 거예요.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하나만 몰라도 못 푸니까. 그래서 민법까지 다 푸시고 돌아와서 푸시는 겁니다. 실제라면. 첫 번째,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 얘는 수요 증가죠. 그 다음 아파트 선호도의 감소.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되면 아파트 수요는 당연히 감소해요. 그 다음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랍니다. 그럼 얘는 공급 비용의 감소죠. 우리 전에 풀었죠. 그럼 공급은 증가하겠다. 공급 증가 요인. 대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할 수 있는 주택으로 수요량이 옮겨가니까 해당 아파트 시장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아파트 대출 금리의 하락이 나타나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유효 수요 증가. 얘는 수요 증가 요인이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얘는 가격의 변화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죠. 곡선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겠네요. 수요량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곡선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답은 수요 감소, 수요 감소, 수요 감소 몇 개입니까? 지금 3개죠? 답은 2번이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